네, 안녕하세요. 스님입니다. 자, 이번은 1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단원 마무리로서 1단원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활동을 고려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활동도 한번 해볼게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요. 자, 세계 여러 나라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그지, 영토 면적, 모양 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가 담긴 공간 자료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지구본이었죠. 지구의 모양을 작게 줄여서 만든 것이다. 지구본은 실제 지구 모양을 축소한 거니까 그 나라의 영토의 위치라든지 모양 같은 거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죠. 단점은 지구본이 갖고 다니기도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뭐예요? 세계 지도다. 펼쳐본 모양이다. 세계 지도는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지구를. 근데 단점은 뭐였죠? 위하고 아래로 가면 더 넓어져 보이는 이런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봤죠. 그다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디지털 영상 지도가 있다.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에 지명, 경계성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서 만든다.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영상 지도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 자, 대륙,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등. 자, 남극을 제외한 각 대륙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그다음에 넓은 바다는 5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다음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바다인 북극해, 남극해가 있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의 면적과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죠? 다음,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큰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위치와 그다음 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후 때문에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자연 환경이겠죠. 그래서 우리 기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열대 기후 1년 내내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그래서 열대 작물들을 재배한다. 지금 뭐 카사바나 얌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열대 작물이겠죠. 그다음에 열대 기후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구경하는 생태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그러니까 열대 기후 나라로 많이 여행 가잖아요.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발리라든지 이런 휴양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열대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건조 기후, 사막 강수량보다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해 버리는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사막이나 초원이 분포하게 되고 결국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오아시스 물을 이용한 농업도 하고 있다. 그렇죠? 대추야자 같은 것들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초원에서는 풀이 자라는 초원이라는 지역도 나타난다. 이때 동물들을 먹이면서 유목,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족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사계절이 뚜렷하죠. 갑자기 추워졌죠,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아서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했다. 아시아는 온대기후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우리 쌀을 먹죠. 반면에 유럽은 밀 농사를 지어서 빵을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냉대기후,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여름이 짧다, 겨울이 길다. 냉대기후는 여름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이 침엽수림 지대가 있다. 그래서 목재 및 이 목재를 이용해서 펄프, 종이나 화장지 같은 것들이 재료가 되는 이런 목재나 펄프 공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가장 추운 지역은 뭐야? 한파주의보 할 때 그 한대. 그지? 1년 내내 기온이 매우 낮다. 그래서 한대와 냉대의 차이는 냉대는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다. 근데 이 지역에서 술록이라고 하는 동물을 기르면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술록이 땅에 눈 밑에 있는 이끼를 먹고 사는 그 술록을 키우면서
말 그대로 그 이끼를 찾아서 유목 생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한대기후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가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기후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의식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당연히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뭐 해야 된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란의 차도르라고 하는 의상이죠. 자, 이거는 뭐야? 인문 환경 중인 종교, 즉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란의 차도르 여성들이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거고,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이거는 약간 쌀, 주식인 쌀을 약간 볶음밥처럼 한 게 나시고랭이에요. 그래서 쌀이 아니라 이게 면이었나? 나시고랭이 헷갈리네. 면인 것 같아요. 나시고랭. 그다음에 미고랭이 쌀볶음밥이다. 그래서 가면 맛있어요. 면으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도 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향신료라고 하거든요. 뭐 후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향신료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열대인 나라들이 향신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리에다가 뭐 다양한 냄새나 맛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간 편이라 동남아에 가서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을 때 우리나라 음식에 비하면 좀 너무 향이 세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나시고랭, 뭐 미고랭 같은 볶음은 뭐 한번 볶으면 뭐 맛없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식 집인 게르를 짓는다. 바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띄워서 짓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바닥이 다 땅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땅이 녹으면 이제 집이 막 내려앉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좀 더 띄워가지고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조금씩 균형이 안 맞으면 그 집의 균형도 다시 맞춰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땅이 얼어 있고 추우니까 여기서 좀 띄워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다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많이 내리면 막 입구가 막 막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올려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을 또 볼까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를 살펴보고 어떻게 교류하는지 살펴보았어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 중에서는 바로 미국이 있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평택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군인들에 대한 돈을 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려 17조, 13조인가? 이 정도를 매년 더 내라고 했대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전쟁을 위한 국방비를 군대를 유지하고 하는데 쓰는 돈이 한 60조, 70조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3조를 더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정말 그 13조를 내야 될 것이냐, 이게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대통령을 시작할 때 이 과정이 이제 협상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물건을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이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와 아주 관계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나 밀 같은 거를 기계식으로 아주 대규모로 재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옥수수, 밀 이런 거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라면 같은 거 보면. 그 다음에 자원이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죠. 미국은 땅덩이가 큰 만큼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아주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미국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넓은 영토에다가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 자원이 이렇게 많이 묻혀 있는 지역도 있고, 네. 그다음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무선 통신 기기 같은 것들을 수출했는데, 자,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해됐죠? 그다음 기름, 원유, 그다음에 약품, 정밀 기기 같은 것들을 수입해 온다.
그러니까 약품하면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맞았던 백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미국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수입해오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서 하는 유학생도 많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베트남 사람도 많죠. 그리고 베트남은 벼농사가 발달했고 쌀국수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들어진 세탁기나 텔레비전 이런 거 삼성전자, LG전자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서 조립하는 거는 거의 다 베트남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주로 전자제품 및 부품을 수출한다. 그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제품이나 의류도 수입해 온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나이키 이런 옷들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 나라가 베트남이다. 인도, 그다음 인도는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첨단 산업을 보유하고도 있다. 화학, 전기전자, 그다음에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 산업 등이 발달했다. 우리나라는 인도에 주로 철강, 쇠죠, 쇠. 그다음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고 화학 원료나 옷을 수입한다. 이런 것들 한번 쭉 복습해서 봐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의 특징. 자, 중국은 서쪽은 고원과 산지, 서쪽이 굉장히 높았죠. 티베트 고원이나 히말라야 산맥까지 있다고 했죠. 동쪽은 평야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해안가에 항구와 대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동쪽에 살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여러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죠. 두 번째 살펴볼 우리 근처의 나라, 화산이 많은 나라 누구예요? 바로 일본이 되겠죠. 화산이 많고, 그래서 이 화산을 이용한 온천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공업 지역이 발달했다. 왜? 수출과 수입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에서 바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오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공업 지역이 발달했다. 그 다음 러시아, 석유와 뭐가 많다? 천연가스, 이런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로 자원을 수출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니까 이런 천연가스나 석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서로 가까워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한자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하지만 차이점은 있죠. 조금씩. 젓가락만 해도 그랬죠.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비슷하다. 그것은 왜 그래요? 러시아 모스크바나 이런 게 바로 동쪽에 서쪽, 유럽 쪽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 대통령들끼리 만나고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거. 그다음에 경제, 물건을 서로 사고 팔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사회, 그다음 문화, 우리 K-팝 이런 거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의 이해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구본 세계지도 디지털 영상지도를 나는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매우 잘함에 체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세계 주요 대륙이나 대양의 위치나 범위, 주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나는 영토의 특징은 뭔지, 이런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매우 잘함.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세계 여러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알고 있다. 그지? 열대 기후부터 한대 기후까지. 그 다음 이렇게 기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는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체크. 의식주 생활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인간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그치? 매우 잘함.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기초 정보를 조사하고 교류 모습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체크. 이웃 나라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 체크. 이렇게 단원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창의융합 사고력을 길러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음식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변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 자료를 보고 이탈리아 피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준이는 좋아하는 피자를 맛볼 생각이 들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탈리아에서 피자를 먹어보니 우리나라에서 먹던 피자 맛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가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피자는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피자였던 것입니다. 피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다. 그치? 오늘날의 피자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나폴리식 피자가 파이가 그 기원이다. 피자는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로 밀가루에다 반죽해서 치즈 뿌리고 여러 가지 토핑을 넣어서 굽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이죠.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된 피자는 바로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미국식 피자.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거 바로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피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미국이 이민을 가서 피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 팔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미국식 피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미국식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도미노 피자나 이런 피자들이 다 미국식 피자예요. 피자 막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물론 이탈리아식 피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보통 파스타 가게 뭐 이런 데 가면 파는 피자 있잖아요. 마르게리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더 미국식 피자 영향을 받았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피자를 즐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피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건 피자, 빵, 그지? 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재료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솔직히 생각해 보면 피자도 결국 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토핑 재료를 올려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실패하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각 나라 피자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대한민국은 바로 이 뭔 재료를 추가해? 불고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음식을 넣어가지고 피자를 만들었다. 각 재료를 주. 인도의 경우 인도하면 카레, 그래서 닭고기, 커리를 넣은 피자가 있다. 어떤 맛인지 선생님 아무도 안 먹어봤네요. 브라질에는 심지어 초콜릿을 넣은 피자도 있다. 이건 좀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역시 입맛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를 생각해 보자. 고른 나라의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에 맞게 피자의 재료나 모양 등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여러분이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나는 이런 피자의 이름을 짓고 이 피자의 특징이 뭐며 이거를 왜 만들었다. 당연히 여기서 뭘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자연 환경이나 뭘 고려하자? 인문 환경을 고려하자. 자, 예를 들어 보면 튀르키예는 나는 양고기 피자를 만들 거야. 왜 양고기 피자를 튀르키예에서 팔아야 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먹지 않나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렇지? 대신 양고기를 넣었다. 자,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바로 뭘 고려한 겁니까? 인문환경 중에 종교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예시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필리핀에 바나나 피자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팔아 보겠다. 그렇지? 바로 필리핀의 특산품인 바나나를 넣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자연환경이 열대의 기후니까 바나나 작물을 따라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중국의 사천 피자다. 사천 피자, 사천 요리. 사천 요리 특징이 뭐냐면 사천 요리는 요리와 같이 좀 더 매운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천식 요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매운 양념을 넣은 사천 피자를 만들었다. 그 다음 나는 일본이다. 일본이면 일본은 해산물 피자다. 왜?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발한 피자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피자를 한 판 만들어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1단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암호는요. 이탈리아에서 피자로 바로 유명한 도시, 바로 무슨 도시야? 피자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나폴리 피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피자의 본고장, 굉장히 유명한 도시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자입니다. 그래서 나폴리를 암호로 하겠습니다.